그렇다. 나는 미니멀리스트다. 주변인들은 이렇게 묻는다. 미니멀리스트 외함? 키키윽. 미니멀이 절약과 찰떡궁합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 미니멀 라이프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바로 삶의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순서는 이렇다. 첫째, 미니멀을 시작한다. 둘째, 소비가 줄어들어 자연스러운 절약이 가능해진다. 셋째, 신경 써야 할 물건이 줄어드니 삶이 단순해진다. 넷째, 시간이 생긴다. 마음의 여유는 덤이다. 다섯째, 절약한 돈, 시간, 에너지를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 여섯째, 결국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은 미니멀리스트 N년차가 더 이상 사지 않는 물건 6가지를 뽑아봤다. 첫 번째는 바디워시이다. 나는 바디워시를 안 쓴 지 5년이 넘었다. 바디워시 대신 비누를 사용한다. 나도 처음부터 바디워시를 배척한 건 아니었다. 바디워시로 샤워하면 피부가 맨들맨들해지고 향기나는 인간이 될 수 있다. 목욕 한 번에 맨들맨들 피부와 향기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마다할 현대인은 몇 없을 것이다. 그럼 나는 왜 바디워시를 사용하지 않을까? 비누의 간편성이나 환경보호와 같은 이유도 있겠지만 미리 정답을 말하자면 없어도 되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바야흐로 나의 16년도 군 생활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대는 모든 걸 5분 만에 해결해야 하는 스피드 변태 집단이었다. 샤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당시 나의 샤워 도구는 칫솔과 비누가 전부였다. 나는 이빨만 빼면 모든 곳을 비누로 씻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 환경에 적응해버린 것이다. 주렁주렁 목욕 바구니를 챙길 필요 없이 최소한의 도구로 심플한 샤워가 가능했다. 간편 그 자체였다. 물론 저녁 후 초심을 잃고 샴푸는 쓰게 되었지만 아직도 바디워시는 사용하지 않는다. 바디워시 없이도 잘 살고 있다. 두 번째는 섬유유연제이다. 나는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빨래는 세제로 충분하다. 세제로만 빨래하면 어떤 냄새가 날까? 정답은 무향이다. 아무 향이 안 나는 깨끗 그 자체가 된다. 우리가 빨래하는 이유는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세제는 그 역할을 엄청 충실히 해내고 있다. 거기에다 하나 더 얹을 필요는 없었다. 고마워 세제쿤. 미니멀리스트도 사람이기에 당연히 향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물건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된다면 차라리 향은 포기하겠다. 미니멀리스트에게 비움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섬유유연제를 볼 때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정말 필요 이상의 호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섬유유연제를 사용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데 현대에 와서 사용하게 됐다는 것은 없어도 살 수 있는 물건이란 뜻이다. 섬유유연제는 옷감이 상하지 않게 세탁물을 보호하는 역할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옷감이 워낙 좋다. 몇 년째 세제로만 빨고 있지만 옷이 해지지 않는다. 빨리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사고 싶다. 나도 사회인이라 가끔은 쇼핑을 해줘야 한단 말이다. 세 번째는 너무 많은 식재료이다. 미니멀리스트는 식재료를 쌓아놓지 않는다. 나의 냉장고에 들어오는 식재료들은 길어도 한 달 안에는 방을 빼줘야 한다. 보통 가정집의 냉장고는 하나의 소우주이다. 그곳에는 5년 이상 홀로 추위에 떨고 있는 다진 마늘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나도 냉장고를 꽉꽉 채워놓고 살던 때가 있었다. 가끔 냉장고 청소를 하는 날이면 원래 형태는 찾아볼 수 없는 뒤털린 황천의 재료들이 많이 출몰했다. 예를 들면 들어갈 때는 풋고추였지만 나갈 때는 꽈리고추가 된다거나 들어갈 때는 양파였지만 나갈 때는 양파나무가 되어 있었다. 미니멀을 시작하고부터는 먹을 만큼만 장을 봐온다. 나의 경우는 외출할 일이 있을 때 겸사겸사 장을 봐온다. 이때 원칙은 장 봐온 식재료를 며칠 안으로 모두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냉장고라는 공간을 완전히 본인의 리듬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여담이지만 미니멀은 충동 구매를 억제해준다. 우리 집 근처에는 롯데마트가 있다. 나는 이걸 롯데마트라 쓰고 악마의 소굴이라 읽는다.
갈 때마다 수많은 유혹에 시달린다. 특히 떡볶이를 좋아하는 나는 떡볶이 재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그때마다 나를 억제해주는 건 미니멀이었다. 순간을 참지 못하고 충동 구매하게 된다면 내 공간은 복잡해질 것이고 삶의 주도권은 약해지게 된다. 이러한 생각의 과정을 통해 그때그때 필요한 식재료만을 구매하게 된다. 내 공간은 단순하게 정리되고 삶의 주도권은 강해진다. 네 번째는 플라스틱 반찬통이다. 플라스틱 반찬통은 사지 않는다. 나는 오늘 갖고 있는 반찬통 중 반을 버릴 것이다. 나는 특정 물건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생각하면 그중 반을 처분한다. 나는 이걸 타노스 정리법이라고 부른다. 미니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찬의 회전율이 빨라졌다. 이제 더 이상 음식을 쌓아두고 먹지 않기 때문에 반찬통도 쌓아둘 필요가 없다. 살다 보면 왠지 나중에라도 쓸 것 같은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이 있다. 플라스틱 반찬통은 그중 최고봉으로 언젠간 필요하겠지 라고 생각하여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각해보면 명절 때 말고는 반찬통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 1년에 2번 있는 명절을 위하여 반찬통을 종류별로 구비해 놓는 것은 실로 비효율적이다. 또한 반찬통이 필요할 때가 오더라도 경험상 다 대처가 가능했다. 다시는 인간의 임기응변을 무시하지 마라. 다섯째는 인테리어 소품이다. 나는 인테리어 소품을 사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무드등이나 향초 같은 것들이다. 자신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니멀리스트에게 최고의 인테리어는 여백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히는 여백이 주는 편안함이다. 물건이 비워지면 복잡함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그 자리를 채워준다. 나는 이런 편안한 느낌이 좋다. 마지막 6째는 생활 꿀템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유행하는 생활 꿀템을 구매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AI 스피커나 스마트워치 같은 기계들이 있다. 이런 물건들은 구매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로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둘째로 돈이 아깝고, 셋째로 그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이러한 꿀템들이 갖고 싶어질 때도 있지만 경험상 하나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소비를 반복한다. 그렇게 통장에 구멍이 뚫리고 집이 혼잡해진다. 꿀템 멈춰! 미니멀에는 인생이 담겨 있다.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을 열망하며 그것을 갖기 위해 본인의 시간과 노동력을 대가로 지불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이, 더 자주 원할 뿐이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었다. 많이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 달리고 있는 마라토너에게 많은 양의 도시락은 필요하지 않다. 그저 목을 축일 수 있는 한 잔의 물과 달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산들바람이 필요할 뿐이다. 가끔은, 아주 가끔씩은 채우기에 급급했던 인생을 돌아보며 비우기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오늘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